코너는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참여 방법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시고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희 방송이 생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방송이니까요. 편하게 들어오셔서 어떤 말씀이든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실시간으로 톡방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이 올라와 있을까요? 조금 전에 미스터 클림이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미스터 클림이 들어오셔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까지도 남겨주셨어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현님이 한국 금리는 다음 달에 오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네. 저희 방송이 지금 이제 종목 상담을 진행해야 되지만 네. 실시간으로 또 소통도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네. 이현님의 질문에 어떤 대답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네. 금리가 오르고 안 오르고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한국의 금리가 오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어떤 영향이 오냐, 이제 그 부분을 아마 함축적으로 질문을 하신 것 같고요. 일단 금리가 오르건 안 오르건 일단 크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민감하게 볼 필요는 없고, 일단 금리는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금리가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전에 항상 먼저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금리라는 그 원리 자체가 그 금리를 올리는 나라로 이제 돈이 이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미국의 금리를 올리는데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같은 금리라고 하면 어디다 돈을 맡기겠어요? 당연히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미국에 맡기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의 어떤 금리가 움직이기 전에 항상 미리 올려야 좀 그런 부분에 이제 그 나라에서 그 돈을 이제 잡아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원리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먼저 올려요. 신흥국들이 항상 금리가 이제 미국이나 이런 어떤 선진국들보다 금리가 항상 좀 더 높죠. 그래서 근데 일단 과거에 이제 그런 어떤 상황들을 보면 예전에 이제 그 2008년도 이후에도 2013년도에 이제 테이퍼링을 진행하면서 2015년도에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올렸죠. 먼저 올렸는데 먼저 올리고 나서도 우리나라 시장은 사실 금리를 올렸을 때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빠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도 시장은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다. 우리나라 시장은 언제부터 이제 좀 힘들어지냐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미국 시장에 이제 돈이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신흥국 시장에 이제 돈이 좀 이제 부족하게 되죠. 부족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빠져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이제 미국은 금리를 올려도 미국의 주식은 빠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은 이제 그때부터 내리막을 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과거로 보면 2017년도에 우리나라는 고점을 찍고 주가가 이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2017년도, 2018년도부터. 그때부터 내려가다가 2020년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밑으로 그냥 언더슈팅을 해버린 거고, 사실 3년 전부터 주가는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게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시작했을 때부터거든요. 근데 미국은 어떻게 되냐?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올라갔어요. 계속적으로 올라가다가 코로나 때 고점에서 이제 밑으로 급락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금리의 어떤 부분의 상승은 전 세계적인 어떤 부분의 주식시장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주식시장에 그렇게 대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리고 뭐 하는 부분에서 그냥 하루에 단기적으로 뭐 은행주가 좀 오르고 건설주가 좀 내려가고 이런 부분의 현상들은 나올 수 있지만 결국에는 대사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그 부분에 너무 그렇게 신경을 크게 많이 쓰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실시간으로 톡방에 올라온 여러분들의 질문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 도와드렸습니다. 좋은 답변이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종목 상담 시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민 종목은요. 인선 ENT고요. 매수가는 14,400원. 비중이 굉장히 크시네요. 10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종가를 한번 살펴보니까 굉장히 손실이 너무 크셔가지고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비중까지도 100%신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네, 인선 ENT 같은 경우는 요즘에 폐기물 관련주들이 굉장히 흐름이 좀 좋은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KGETS라든지 그리고 그 폐기물 관련된 그 종목들을 여러 큰 회사들에서 좀 인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도 이제 인선 ENT라는 회사가 그냥 조그만 이제 중소기업이었죠. 중소기업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IS 동서라는 회사에서 좀 인수를 해갖고 지금은 잘 이제 만들고 있는데 조만간에 이제 태풍이나 막 이런 게 지금
올 것 같죠. 이제 8월 달이 되면 태풍이 오는 그런 시점이긴 한데 그거에 관련된 어떤 테마주에 또 그런 부분에 또 테마를 좀 형성하기도 하고요. 실적을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이제 실적은 장기적으로 좀 점점 이제 상승하는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늘고 있고요. 뭐 영업이익도 계속적으로 늘고 있고 일단 지금 그 한 6월 달 2분기 만에 뭐 작년도 매출 한 절반 정도 찍었고 그 2019년도에 1년 매출을 거의 찍은 거죠. 그러니까 회사는 점점 성장하고 있다. 회사는 되게 괜찮고 실적도 좋고 좋아 보이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14,400원에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내려오면서 한 14,400원 정도 부근 항상 이제 추세가 살아 있을 때 이제 사시는 어떤 부분에서 샀는데 뭐 사셨던 자리가 사실 충분히 이해는 되죠. 충분히 이해돼요. 그러니까 추세가 이렇게 살아 있을 때 이 부분에서 사셨는데 일단 회사에 대한 좀 이제 믿음이 있으시고 좀 약간 그렇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들고 이제 계셔 보셨는데 이번에 이제 주가가 좀 하락하면서 좀 내려왔죠. 다시 한번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시장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은 시장이 만회를 해준다. 이거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기다릴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14,400원 정도에서 이제 앞전에 약간 위에 이제 좀 그 고점에서 이제 조금 약간 잡아서 약간 좀 마음이 불편하실 수 있긴 하지만 비중 100%네요. 100%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괜찮을 것 같다. 전반적인 시황 자체를 전 나쁘게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직까지도 시장의 상승은 좀 더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종목들 시장의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이런 부분들은 이런 종목들은 다 때에 맞게 뭐 태풍이 오거나 뭐가 오거나 아니면은 그런 어떤 뭐 실적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폐기물 관련된 어떤 부분이 좀 약간 전반적으로 좀 주목을 받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요.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리고 일단 좀 버텨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고민 종목 인선 ENT에 대해서 지금 4월 고점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으니까 좀 보유하자, 관망하자,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네, 두 번째 고민 종목은요. 포인트 모바일이고요. 매수가는 27,82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포인트 모바일은 5% 가깝게 오름세를 보여줬네요. 24,450원의 종가를 형성하면서 질문자님이 또 손실권에 계신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되게 재밌는 종목이죠. 이 포인트 모바일. 그러니까 이게 개인들은 요즘에 PDA를 쓰진 않는데 그 물류를 하는 어떤 회사들은 PDA를 많이 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이렇게 제품을 찍으면 택배 그 바코드라든지 이런 게 막 붙어 있잖아요. 택배에 막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걸 이제 바코드로 찍으면 이게 주소가 어디고 뭐 이렇게 막 그런 어떤 정보들이 들어 있고 그런 걸 분류하고 그런 이제 물류를 하는 회사들이 그런 회사들에서 그런 어떤 제품들을 많이 쓰죠. PDA 그런 제품들을 많이 쓰는데 그걸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왜 주목을 받냐면 아마존에서 지금 이 회사에 이제 계약을 걸어놓은 게 있는데 결론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내가 니네 회사의 제품을 2천억 정도, 그러니까 대략 한 2,200억 정도 되는데 그 정도의 제품을 내가 너네한테 구매를 하면 니네 회사의 지분을 줘. 이렇게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2,200억 정도를 그 아마존이 포인트 모바일 그 PDA 어떤 그런 기기들을 사면 이 포인트 모바일에서 아마존에다가 그 신주인수권을 넘겨서 지분을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계약으로 이제 지금 좀 엮여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최대 주주가 돼요. 그러니까 한 전체 지분의 17.7% 정도를 이제 아마존이 갖고 있는 이 포인트 모바일을. 포인트 모바일이 아마존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다. 그것도 더군다나 그 아마존 물류에 쓰이는 어떤 부품을 만드는 PDA 기계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충분히 이제 성장성이 예상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좀 약간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일단은 가격이 한 27,000원 정도에 갖고 계신데 지금 자리를 보면 이 3만 원 정도의 이제 매물대에 가장 많이 형성이 돼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고생을 하실 수는 있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하면서 조정이 나온 거지 뭐 추세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냥 시장이 하락이 나온 것 뿐이고 비중 10%면 이 종목에 조금 확신이 있다면 한번 더 사볼 수도 있다.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요. 뭐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 충분히 성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포인트 모바일하고 아마존이 양측이 그 2,200억 정도의 그 납품이 돼서 이 지분을 넘겨주고 뭐 하고 그런 게 이제 예상하고 있는 시기는 향후 한 8년 정도를 예상하고선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있을 일은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너무 무리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한 8년 안에 그 부분이 좀 성사될 것 같다. 라고 시장에서 그거보다 좀 더 빨리 성사될 것 같다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고 어쨌든 그 8년 동안에
이제 그 정도의 공급을 하고 그 수주를 받고 그러면서 서로 그런 부분의 지분을 이제 좀 나눠 갖기로 했다라는 어떤 약속을 한 그런 회사기 때문에 약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잘 체크하시면서 좀 보시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 좀 앞으로 좀 잘 지켜보시고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고민 종목 포인트 모바일에 대해서 아마존 이슈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점이 긍정적이라는 말 주셨는데요. 아마존과 계약을 하면서 8년 동안 2억 달러의 그런 큰 규모의 공급 계약 이슈까지 있으니까요.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꼼꼼하게 정리해 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어느덧 1부 마감할 시간이 왔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